Dongha Business Review.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수정 DBR 기자입니다. 오늘은 DBR의 중간관리자를 위한 성과관리 코칭 코너를 기고해 주시는 김성환 통코칭 대표님을 모시고 리더의 효과적인 업무 지시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도 지시 내용을 파악해서 마음에 들게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고 호소하는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김성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효과적인 업무 지시의 기본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또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 볼 수 있고요. 리더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절반의 책임은 제대로 지시하지 못한 리더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 지시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눈높이에 맞는 업무 지시란 그 업무 과제에 대해 직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대체로 문제는 상사의 생각이나 기대, 그것과 부하 직원들의 생각이나 기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과 성격, 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능한 직원이라면 상사의 의도를 빨리 간파하고 일을 처리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눈높이에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직원들의 눈높이에만 맞춰서 업무 지시를 하면 업무 수행 목표나 결과가 낮아지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곧 업무 목표 수준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나 프로젝트의 수준이 낮아지면 큰일이 나죠. 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의사결정이나 도전적인 목표일수록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기대나 생각이 반영된 지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직원들의 생각이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사가 업무 지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과 수행해야 할 과업의 목표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에 세부적인 달성 방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달성 방안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더의 역량 중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스킬이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스스로 제안하게 하려면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임원이나 팀장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일일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나 직원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3분만 기다려주면은 직원들이 생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3분이요? 예. 그 3분이 사실은 짧지만은 길게 느껴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간혹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지 못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은데 하루 정도만 더 주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자료 분석이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업무를 지시하기 전에 부하 직원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틈을 고려하면서 지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효과적인 업무 지시를 위해서 리더들이 알면 좋은 질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과적인 질문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열린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질문은
먼저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여는 핵심 스킬이라 볼 수 있고요. 열린 질문은 그 yes, no로 묻는 닫힌 질문의 반대인 질문 형태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how형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yes, no로 묻는다기보다 뭐 how형, 그러니까 좀 열린 질문을 하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열린 질문이 반대가 닫힌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닫힌 질문하면은 뭐 했냐 안 했냐, yes, no로 이렇게 묻는 게 바로 닫힌 질문이고요. 네. 그 열린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생각을 열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열린 질문할 때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how를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묻기보다는 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렇게 그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 예. 바로 이러한 그 질문법은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질문 그 자체는 하나의 인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바로 질문이 바로 그 역량과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서 좀 덧붙이시거나 추가로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리더의 업무 지시는 그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직원들과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무 지시를 할 때 그냥 바로 지시하기보다 먼저 적어도 리더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생각을 한 뒤에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리더가 바로 이렇게 그것을 지시한다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내가 이 질문을 하면은 담당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고려하고 난 다음에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은 더욱더 효과적이고 성과가 더 높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예.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Dongha Business Review.